개발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감염이 됐던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중화항체를 네. 분석을 해서 실제로 그 중화항체가 중화항체가 된 항체가 만들어진 것들을 추출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낸 거죠. 아, 예, 그래서 일정한 용량 이상을 한 번에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복기 혈장을 얻어가지고 이제 감염됐던 사람들이 회복된 분들의 혈장을 얻어서 네네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 사람에게 넣어주는 게 실제로는 혈장 자체보다는 그 혈장 안에 네, 있는 네. 항체를 그것도 중화항체죠. 예, 네. 항체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네네. 회복기 혈장의 그 단점은 뭐냐면 아유, 이게 정량화되기가 맞아요. 어려운 거죠. 네. 사람마다 또 다 네네네. 다르고 회복기 충분한 상태 양을 확보하려면 네, 걸려서 그렇죠. 그만큼 예.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일단 혈장 확보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네. 또 하나는 혈장을 확보하더라도 이게 일정한 균질한 혈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있는 한계 때문에 실제로 최근의 연구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중증 환자에서는 어찌됐건 이것도 별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그렇죠. 있는데 네네네. 항체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중증 환자한테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바이럴 카이네틱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몸에 많을 때는 네네. 중증일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네네. 폐렴이 생기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위중증 상태가 됐을 때쯤이면 보통 7일에서 10일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네네. 7일에서 10일쯤 지났을 때는 몸의 바이러스는 쭉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 오히려 그래프가 예, 이제 예. 그걸 말하는 예, 예,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예. 실제로는 그러면 왜 그럼 그렇게 폐렴이 생기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이 면역 반응이 네네. 이 폐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 이미 그 염증화가 예, 시작된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네네. 중증 환자에게는 사실 덱사메타손 같은 치료제 그렇죠. 이외에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예, 예. 그래서 덱사메타손. 이게 네네.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중증 환자한테 치료 효과도 없는 걸 뭐하러 만드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바이럴 카이네틱스 그리고 질병의 진행 상황을 좀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처음부터 중증이냐는 얘기입니다. 중증 환자는 아니에요. 네네. 처음에는 증상이 없거나 아주 가벼운 증상이었던 경증 환자가 중등증, 중증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증 환자에 대해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해서 이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제일 높을 때, 제일 많을 때. 때 빨리 투여를 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면역 반응을 제대로 유발하지 않게 죽여버리는 거죠. 네네. 타이터를 확 낮춰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경증 환자한테 많이 투여를 하면 그 중에 5%는 반드시 중증으로 진행하는데 이 5%를 막아내는 겁니다. 경증한테 투여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3일 만에 회복하신 예,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증상이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이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연구를 레키로나주죠. 직접 하셨죠? 네네. 네네. 레키로나 치료를 할 때 네네. 이제 이걸 이중맹검이라서 투여자도 내가 진짜 약을 맞는지 가짜 약을 맞는지 모르고 네네. 그리고 이 환자도 내가 가짜 약을 맞는지 진짜 약을 맞는지 모르는 이중맹검이라는 연구를 하는데 네네. 이중맹검이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아 이거 진짜 치료제가 들어갔구나 라고 느낄 정도 환자가 열이 확 떨어지고 증상이 확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경증에도 네네. 초기에는 항체 치료를 맞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체 치료제의 목표는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한테 빨리 투여를 해가지고 네네. 바이러스를 초기 바이러스 타이터를 확 낮춰서 임상 증상을 빨리 좋아지게 하고 그러면로 인해서 이 폐렴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네. 중증으로 진행하는 거. 네. 네. 근데 이렇게 가격이 문제가 된다는 기사를 봤어요. 아, 네네. 네? 가격이 예. 그래도 엄청 상대적으로 외국 이 가격이면 저렴한 편이다라고 예, 미국은 미국은 뭐 500만 원대입니다. 10배나 비싸죠. 네. 6,000불이더라고요. 예, 이번에 예. 얼마에. 그리고 사실 뭐 이게 국민 세금으로 또 해결하는 상황이라서 근데 셀트리온 이렇게 40만 원으로 팔아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수출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1,000명의 환자가 생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럼 매일 1,000명의 환자가 생긴다고 치면은 그 1,000명에게 다 투여를 하면은 한 뭐 40억 정도
40억 정도 나가나요? 네. 4억 정도 나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 네, 사실. 근데 그 중에 1000명의 환자 중에 50명이 중증으로 진행을 해서 이 50명의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40일, 50일 치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석기를 돌리고 에크모를 달고 하면 그 한 분의 치료비가 1억 이상 나옵니다. 아, 무조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비싼 게 예, 아니라. 비용 효과를 생각해 보면 절대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이 변이 때문에 되게 바닐크론 항체잖아요. 네. 응? 근데 이렇게 남아공하고 그 영국 베리언트 받은 남아공이 그 RBD라고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그 붙는 부위죠. 네. 그게 네. 저렇게 많은 변이가 네. 생기는데 네, 네. 이 모노크로나를 가지고 이게 무력화되면 네, 네. 거 아니에요 이게? 걱정이죠. 그래서 네.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영국 변이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우리 셀트리올이 만든 게 이제 성분명은 이제 레그단비맙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레그단비맙은 영국 변이주까지는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네. 나오고 있고 네. 네, 네.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조금 부정적인 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체 치료제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건 그 어떤 의미냐면 저렇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아마 이 기술력을 타겟팅해서 보면 예, 기술력을 가능하다. 생각을 해보면 네, 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안 걸리고 이 변이주에 대한 항체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계속 그걸 사용을 하면 이제 되는데 그 시차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네, 네, 네. 항체 치료제가 지금 개발된 거는 한계점이 생길 수 있지만 저런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롭게 디자인된 항체 치료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 점이 있기 그러면 때문에 이게 새로 만들 때 또 똑같은 임상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그 기간이 또 소요가 그렇죠. 되잖아요.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네네. 이제 그걸- 이렇게 됐을 때 네, 네, 네. 또 이게 2상, 3상을 다 하면서 하면 네. 이미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 때 그 전 변이 바이러스에 아, 대한 그러니까요. 거를 이거- 치료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기간을 짧게 가져갈 것이냐. 이미 저 기술력은 그냥 바로 바꿀 수 있고 변형된 거에 대해 바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실험까지는 다 되는데 이게 임상까지 넘어간 그 기간이 네. 여전히 길어지면 이건 또 의미가 없어지는 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플랫폼 말씀하셨는데 네. 백신에 네. 이것도 백신처럼 항체 치료제도 플랫폼이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술력을 갖게 된다면. 네, 제가 뭐 특정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좀 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C사라고 이미 이 C사는 그런 플랫폼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 기간은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도 봤어요. 슈퍼 항체다 C 사건은 네.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저는 이게. 예. 사실은 이제 이 항체 치료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네. 좀 다양한 그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네네.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그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 질환이 몇 개가 있죠. 네. 지금 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잊혀져 가고 있지만 여기 네네. 쓰셨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또 메르스는 뭐 저희가 이제 뜨문뜨문 유입이 되지만 네네. 실제로 지금 매년 그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SFTS 제가 갑자기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SFTS. 출혈열이죠. 아, 출혈열. 네네네. 중국 뭐 살인 진드기 해가지고 네, 막 네, 맨날 네. 봄 가을에 예. 사실 그런 네, 것도 그 치료제가 없는데 음. 만약 이런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몇 가지 바이러스 질환 중에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것들은 동일한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치료제를 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뭐 몇천 명씩 생기는 병이 아니니까 네네. 그런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그 회사가 투자를 할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R&D와 관련된 비용을 대고 네네. 일정 수준의 그 치료제를 비축을 한다는 의미에서 갖고 있으면 네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얘기는 되지만 네. 한 가지 치료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런 걸 만드는 데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슈퍼 항체라고 했으니까 네네. 기왕에 이제 C사가 개발한 S1 RBD를 타겟으로 한 네. 항체 말고 새로운 걸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 저는 네? 그게 예, 낫다고 보는데 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유사한 그런 그 개념의 치료제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종의 강한 놈으로. 예.